옛 고향, 새 고향. 목포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고향이 목포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면 그들은 예의 없이 목포는 시적이며 예수에 젖은 낭만적인 항구 도시일 거라고 앞질러 말한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내 고향을 시적이며 낭만적인 고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라고는 없다. 1년이면 한 번 찾을까 말까 하는 고향은 두드러지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속칭 근대화의 물결이 별로 돋보이지도 않는 그저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보통 도시임에 틀림이 없다. 8.15 해방 당시의 인구가 약 15만이었는데 약 40년이 흘러간 지금도 겨우 20만을 좀 웃도는 인구이고 보면 목포는 어느 의미로 봐서는 찌들고 쇠락한 낡은 껍데기에서 화끈하게 벗어나지 못한 그렇고 그런 도심에 틀림이 없다. 그 이유야 어디에 있건 간에 남들은 바다가 육지가 되고 배추밭이 아파트 단지가 되고 버려진 땅이 공장지대가 되어서 산업화 시대의 혜택과 고도 성장의 고마움을 만끽하고 있는 실정에 비하면 목포는 확실히 무기력해 보이고 구태의연하고 그래서 어딘지 촌티를 벗어나지 못한 낙후된 도심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그 목포가 나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탄스러우니 어쩔 도리가 없다. 그것이 바로 고향의 생리자 매력이 아닐지 모르겠다. 변화가 없기에 더 정이 가고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기에 영원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고향이 아닌지 모르겠다. 고속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호남선 열차를 타고 임성역을 지나면 벌써 위달산의 앙증스러운 모습이 석양을 등지고 멀리 서 있는 게 눈물겨웠다. 지금은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다 보니 중등포를 지나 석현리 공업단지가 바로 손에 잡힐 듯이 보이면서부터 나는 고향의 채취를 느끼곤 한다. 멀리 유달산이 손짓하던 시절과 공업단지가 나를 맞아주는 지금의 정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음미케 한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역학일 수도 있겠고 역사와 현실의 좌표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점은 바로 갯내음일 게다. 짙은 낯빛으로 가라앉은 영산강 하구에서부터 해풍에 실려와 내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 갯내음은 여지없이 나를 50년 전에 장난꾸러기 시절로 되돌아가게 한다. 목포는 항구란다. 그래서 목포 선창가라야 제격이었다. 크고 작은 섬에서 들어오는 배들, 곡물,
해산물, 채소, 과일을 실은 배가 물때를 따라 들이닥치는 선창가는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생선 비린내와 갯내음과 땀 냄새가 진한 섬 사투리로 범벅이 되어서 불티나던 저녁나절의 선창가는 바로 생명체들의 질긴 쟁투와 짜증과 쾌감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천국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었다. 사막도 아니면 똥섬에 있었고 오포대 아니면 일동바위에 있었다. 한겨울을 빼놓고는 바다 아니면 유달산을 번갈아 가면서 뛰어다녔던 소년 시절은 나에게 하나의 기질을 낳게 한 요람이었다. 모험을 좋아하고 엉뚱한 탐색을 즐기고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는 바다 저쪽을 향하여 소리치던 그 광기가 어쩌면 나로 하여금 문학에 눈뜨게 했고 연극을 꿈꾸게 했고 사회를 보는 눈을 낳게 했을지도 모른다. 유성각에 올라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언제 보아도 한 폭의 그림이었다. 동서남북이 바다로 통하는 그 유성각 난간에 서면 창자까지 식혀주는 갯바람이 더욱 좋았다. 바다라기보다는 호수라고 불러야 옳을 그 잔잔한 섬과 섬 사이를 똑딱선이 가고 황포 돛대가 가고 이따금 큰 윤선이 미끄러져 가는 풍경은 어린 나에게 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산다는 것은 살아나가는 것이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을 보고 살아나가는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때로는 뚝심까지도 배워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부를 하느라 객지로만 다니다가 6.25 때 고향으로 피난을 내려온 나에게 고향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했고 심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했고 그래서 문학이란 상처에서 흘러서 응고되는 수액이라야 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품게 한 것도 내 고향 목포였다. 상처받은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술집을 찾게 했고 기녀를 만나게 했던 그 시절은 얼마나 허망하면서도 즐거웠던가. 대성동 곰부 할머니 집에 술국 맛도 좋았고 영흥식당의 맛깔스러운 전맛도 좋았고 목포 극장 앞 골목길에 있었던 콩집도 좋았다. 그러나 만복동에 있었던 칠천국은 또한 그 얼마나 열기에 찬 술집이었던가. 정다운 사람끼리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통행금지 시간에 쫓기어 인적이 드문 골목길만 골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 아슬한 추억들, 미연이 일렵이, 최선이 올레, 애절한 유행가에서부터 육자배기와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그저 놀이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던 그 아가씨들도 지금쯤 60고개를 바라볼 나이가 되었겠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문득 바람에 흩날리는 꽃가루 같은 추억에 배시시 혼자서 웃게 만드는 것도 나의 고향이다. 그러나 그 고향도 지금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단다. 유달산 중턱에 조각공원이 들어섰고 영산강을 막아서 동양굴지에 하구원을 만들었고 전설로만 남았던 사막도가 헐리어 사람 사는 동네가 들어섰단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겠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헐어야 하고 막아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숴야 하겠지. 나로서는 그 방법을 탓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목포가 본디 지닌 멋을 잃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다. 목포 토박이는 찾아볼 수가 없고 모두가 낯선 타관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것 같은 이화감이다. 그래서 음식 맛도 옛 그 맛이 아니고 선창가의 비린내도 옛 그 내음이 아니고 선술집 주모의 애교도 예전 그대로가 아닌 게 두렵기만 하다. 무엇이 되어가건 목포는 목포다운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얼굴이 있고 지문이 있듯 내 고향 목포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꼭 같은 건물에 꼭 같은 간판이 나붙은 그런 도시가 아닌 목포 사람의 기질이 살아있는 그런 목포가 유달산만큼은 남아있어야 할 텐데 말이다.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다. 세상이 온통 개성이 무시되어 가니 하는 말이다. 그래서 한 잔 술에 거나하게 취하면 우리의 주제가인 목포의 눈물을 목이 터지게 불러봤으면 좋겠다. 형제들아.